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 산부인과 좀 처음인 거예요. 오늘은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엔도메트리오시스, 그리고 이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유테러스 안에 생기는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리고 난소에 이제 종양을 형성하는 엔도메트리오시스, 이 세 부분을 나눠서 각각 치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건데 유테라인 캐비티 바깥쪽으로 해서 엔도메트리움에 있는 글랜드나 스트로마가 생기는 거고 주로 펠비스 내에 주로 생기고 심한 경우에 바울이나 블레더, 유레터, 멀리는 플루랄 캐비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세에서 35세에 주로 생기게 되고 정상으로는 크로닉한 앱도멘 페인, 펠빅 페인, 디스메노리아, 디스파레이오니아, menstruation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기는 기전은 각자 설명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우리 생리 중에 이제 리거지 돼가지고 이제 복강 내로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듈을 형성하는 걸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한데 주로 이렇게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복강 안으로 가가지고 착상을 하고 성장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만든다는 거고 진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캔서 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퍼티리티하고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있는 면에서 엔도메트리움 자체라든지 어디전에 생기기 위해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거 하고 그것보다는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자체가 오바리 펑션이라든지 스퍼 모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사이토카닌이라든지 그로스 팩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이게 주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다 치료를 하실 건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위에서 딸들이라든지 조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해주고 아는 체도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한 강의 주제로 잡았는데 보통 우리 젊은 애들 중에 한 10%는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있고 특히 정상이 없는 애들도 다 보면 만 7%까지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에 대해 다른 원인 마이오마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있고 제니털 트랙 애노말리가 있는 경우 40%고 그리고 불임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50%는 다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으며 크로닉 펠빅 페인이 있는 사람은 거의 70% 정도가 이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하는 경우 리스크 팩터 경우에는 패밀리 히스토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 보통 딸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에스트로겐 이게 수치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 이게 초경이 빨리 된다든지 폐경이 늦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증가하고 특히 이제 키가 큰 경우에 그리고 날씬한 사람은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놓고 모유 수유를 오래 하고 초경이 늦은 경우는 잘 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역시 우리가 초음파를 봐가지고 이제 메스가 형성되어 있거나 노듈이 있으면 이건 블레드에 노듈이 있으면 이게 초음파로는 진단이 가능한데 우리가 피지컬을 한다든지 그리고 피 검사를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논문 찾아보니까 침에서 마이크로 RNA 이거를 한다는데 이게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 한 95% 이상은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의심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든지 피지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토스코프를 하는데 정상이 의심이 되면 일단은 약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닉 펠빅 페인이나 디스메노리아가 있으면 일단은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약은 쓰고 정상은 개선시키라고 되어 있고 정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진단하고 약을 쓰긴 하지만은 꼭 우리가 이게 라파로스코피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그리고 꼭 진단을 하기를 바라고 바이옵시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든지 메스가 있어가지고 말리넌스가 의심된다든지 그리고 옵스트럭션이 있다든지 그리고 인퍼틸리티 이제 다른 원인은 없는데 원인을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한 번씩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이그노스틱 라파로스코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엔도메트리오시스에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노듈을 크게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특히 외과 선생님 많으시니까 이게 수술할 때 다른 앞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환자한테 좋은 거는 이거를 좀 잘라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봅이나 이런 거 조금씩 태워주면 확실히 환자는 뭐 통증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거를 또 더 커지거나 이런 거를 약으로 또 예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시는 게 좋긴 좋죠. 그리고 이제 서지컬 스테이징으로는 뭐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스테이징을 하고 우리도 기록을 하긴 하는데 하는 이유는 뭐 이거 자체가 뭐 심텀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IVF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성적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계 뭐 미국 뭐 인퍼틸리티 학회에서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이고 우리 병원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불임하신 선생님들은 거의 이런 방법으로 분류를 하시고 이거는 미국 엔도메트리오시스 학회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이그노스틱 라파로스코피 들어갔을 때 하는 방법하고 이제 완전하게 히스테렉토미를 같이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진단적인 이제 복강경을 했을 때 이제 그 보이는 그 리전만 해주는 게 이제 컨저티브한 서저리인데 잘라주거나 안 그러면 태워주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통증도 줄어들고 앞으로 이제 그 안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임신 확률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페인 릴리프는 70% 되고 물론 10년 재발률이라든지 그리고 2년 이내에 뭐 다른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히스테렉토미하고 BSO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뭐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이 약물 치료를 안 됐을 때 그리고 뭐 수술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한 번들은 수술 못 하겠다 이런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TLH BSO를 해주는 방법이고 엔도메트리오시스 때문에 TLH를 하는 경우가 다른 마이오마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드이전도 심하고 또 그리고 뭐 다른 중요한 장기 이제 왜곡도 심하고 해서 포스트오피 컴플리케이션은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잘라내는 거하고 태우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슈퍼피셜하게 있는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대부분은 좀 잘라내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뭐 깊게 있으면 그걸 통과하지도 못하고 언더라인 스트럭처 유레테나 베스 같은 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절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전이 있는 경우에 이게 어드레전을 풀어주는 경우는 이게 그 불임과 관련이 있다든지 그리고 페인 통증의 위치와 관련이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 특히 어드레전이 많이 심하고 그리고 주위에 특히 오바리가 베슬들이 주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어드레전만 좀 풀어준다고 한 게 결국은 베슬을 다치게 해가지고 오바리 펑션을 확 떨어뜨리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유관을 이거 좀 풀어주면 좋겠다 싶으지만 그때 놔두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너브를 잘라버리는 시술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고 수술한 뒤에 뭐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HRT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데노마이오시스 자궁성 근종증인데 우리가 TLH 하는 경우에 한 3분의 1은 거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마이오마나 이런 건 없어도 워낙 증상이 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LH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오메트리움 내에 엔도메트리얼 글랜드나 스트로마가 존재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생겨가지고 유테러스가 전반적으로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커지거나 딱딱해져서 이제 생리양이 많아지고 생리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뭐 기전으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엔도메트리움 티슈가 마이오메트리움을 침범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치료 방법은 뭐 이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미레나라는 특수 루프를 넣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주로 이제 분포하는 게 이런 경우가 제일 디퓨작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안 그러면 한쪽 벽만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씩 우리가 초음파나 CT를 봤을 때 알토당토 없이 시스트가 오바리 내에 유테러스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게 뭐 엔도메트리오마죠. 아데노마이오마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30대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30대 수술한 환자들을 보면 보통 자기 자궁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못 참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죠. 이거는 미국 학회에서 이제 이게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안 되면 수술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오바리에 생기는 뭐 엔도메트리얼 티슈가 시스틱 매스를 형성하는 경우를 자궁 내막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은 내가 정상이 없어가 왔는데 엔도메트리오마가 있는 경우는 이거를 옛날에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게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의사도 수술했을 때 당황한 경우도 많고 정상이 없는 경우라든지 뭐 디스파레이리아, 디스케지아 뭐 이런 경우 많이 오고 그리고 초음파가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되고 이거 자체로서 말리너스 리스크는 한 1% 정도 되고 90M 정도 크다든지 한 45세 이후에 생긴 경우에 이게 뭐 말리너스 리스크가 좀 높다 돼 있고 뭐 피검사라든 로마라고 하는 요즘 오바리 튜머 마커 이런 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리너스 트랜스포메 말리너스로 변한 경우는 폐경이 안 된 경우는 한 1% 정도, 폐경이 된 경우는 1에서 2.5%.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수술을 많이 했죠. 젊은 여자가 오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자 해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바리에 이게 초콜릿 컬러로 이렇게 이게 결국은 엔도메트리움 티슈니까 엔도메트리움 티슈가 주로 뭐 블루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갈색 뭐 시스트가 되는 거죠. 초콜릿 컬러에. 초음파로 보면 이게 유테러스고 오른쪽 오발이고 왼쪽 오발인데 오른쪽 오발이는 이렇게 좀 하얀색이라든지 좀 그레이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엔도메트리움입니다. 이게 심플 시스트죠. 이거는 단순 무릎이고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로서 가장 진단이 잘 됩니다. 물론 CT는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고 뭐 MRI도 이게 뭐 구분이 잘 되니까 MRI상으로 MRI는 진단이 되죠. 거의 초음파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봤을 때 이렇게 갈색으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리키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이제 항상 그거를 어디전에 일으키죠. 그래서 수술 중에 탁 터뜨리면 이렇게 초록게 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엔도메트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오바리 리즈브입니다. 얼마 정도 오바리 이제 그 가입력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그걸 위해 측정하는 게 AM 안티뮬리나 호르몬이라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치료 전후라든지 수술 전후라든지 이걸 측정하고 우리가 메노포즈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난수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하고 FSH를 측정하는데 오바리의 앞으로 임신능을 측정하는 경우는 AMH를 측정합니다. 보통은 이제 30대 이전은 4, 5 뭐 이렇게 그 30대 이후에서는 2나 40대는 1 정도 나타나게 되고 뭐 이거 자체가
그 시험관하기를 했을 때 뭐 임신율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뭐 자연적인 임신하는 데는 큰 예상을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배경이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애를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예상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보험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난소 수술할 때는 다 보험이 되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면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보험이 되면 이게 난소 수술 전후라든지, 그리고 항암 치료라든지, 또 방사선 치료를 전후에 1년에 2번 정도는 보험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젊은 여자들 그런 경우에 뭐 그런 치료를 할 경우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과에서도. 그리고 이제 엔도메트리오마 이 자체로도 이게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거 자체만 해도 AMH 레벨을 어느 정도 다운을 시키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시간 지날수록 더 급격하게 다운을 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양쪽에 있는 경우는 한쪽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다운돼 시키고, 그리고 시험관하기라든지 인공적으로 이제 아기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든지, 엔도메트리오마 자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적인 임신에는 이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시험관하기는 뭐 별로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에 AMH가 낮다면, 기준보다 낮다면 이제 오바린 폐혈류라든지, 그리고 그 임신론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뭐 냉동 보존하는 방법 꼭 설명을 해주고 치료를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주로 시스텍토미를 하는데, 이 시스텍토미를 해줘도 이제 분명히 AMH 레벨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쪽을 한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엔도메트리오마를 이제 시스텍토미를 해주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 시험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자연 임신은 확률은 분명히 올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나는 30대 여성인데 자연 임신을 하고 싶지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도메트리오마 이제 치료의 이제 목표는 정상 없애주는 거고, 말리그넌시는 이제 제해주는 거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오바리 능력을 리저브를 보존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연속적인 초음파를 보면서 감시를 해주는 거하고, 그리고 잘라주는 거, 그리고 약물 치료하는 방법. 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주는 보통 치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5cm 이상이면 그냥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고, 이하면 10cm OP를 하고, 이제 5에서 9cm 정도 되면 기준이 된다면은 OP보다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기적인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감시를 해주는 건데, 정상이 없거나 스몰 리전일 때 아무 치료도 없이 이제 감시를 한다는 건데,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낮고, 뭐 좋은 점은 뭐 OP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고, 또 안 좋은 점은 뭐 진단 안 되고 프로그레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일단 한 1, 2년 동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보면서 지켜보고, 뭐 사이즈라든지 안에 있는 뭐 이 음영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경우고, 미국에는 뭐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초음파 보는 게 30만 원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2만 원 하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이제 심텀이 새로 생긴다든지, 사이즈가 변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노듈이 생긴다든지, 안에 보이는 음영이 좀 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봐야 돼 있고, 2번 연속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럼 빨리 수술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혹만 떼주는 방법이 있고, 오프렉토미, 난소 전체를 떼주는 방법이 있고, 뭐 아무래도 시스텍토미, 젊은 여자한테 시스텍토미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떼야 되는 경우는 재발했거나 그리고 뭐 애 다 낳았거나 메노포즈 됐거나 또 말리는 시가 좀 관련이 있었거나 이런 걱정이 되면 오퍼레이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아스피레이션을 해준다든지 좀 열어주고 태워준다든지 스클레로 세라피는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서 난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인절이는 안 주기 위해서 뭐 이게 보험이 안 됩니다. 이 산부인과 수술은. 그래서 주로 라파로스 뭐 슈츠를 해주는 방법을 뭐 보험이나 이 태우는 건 좀 최소로 하고 큰 블리딩을 일단 잡고 대부분 슈츠를 해주고 뭐 이 세 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지만은 그 논문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돼 있고 의대진이 생기는 거는 엔도메트리움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크로닉하게 조금씩 이제 리익이 돼가지고 주위 조직을 자극을 해가지고 인플라메이션 생기고 스카도 생기고 그래서 어드이전도 만들고 우리가 그 시스텍토미 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보통 일반 그 뭐 드모이드 시스트라든지 뭐 다른 것들로 이제 시스텍토미 할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리키지가 크로닉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리 펑션이 아예 없어지는 거를 이제 오바리의 페일리어라고 그러고 오바리의 기능이 한 30% 정도 이상 떨어지는 거를 DO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엔도메트리오마 자체만 하더라도 한 22% 정도에서 수술하기 전에 있고 수술하고 나서는 뭐 30% 40%뭐 바이레터럴 하기에는 60-70%가 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수술 자체도 결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오늘 리스크 패턴은 뭐 수술할 때 기준보다 많이 낮다든지 시스트가 크다든지 바이레테럴 하게 하는 경우에 그렇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최소한 유리나테랄 시스텍토미를 하려면 2.1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바리 페일리어라든지 DOR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라는 이야기고 바이라테랄하게 시스텍토미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수술을 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이라테랄 시스텍토미를 한 경우에 오바리 페일리어 확률이 16.3%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이 수술 자체를 한다는 게 바이레터라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 드모이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높은 거죠. 엔도메트리움 시스텍토미를 한다는 게. 그리고 시스트 다이메터가 같이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한쪽만 하는 거는 실제로 반대쪽이 A매치가 아주 낮지 않는 이상은 다 보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수술이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꼭 이런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 물론 이런 건 거의 잘 안 하긴 하지만 또 설명을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해야죠. 뭐 이런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설명해야 다음에 수긍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재발률은 아주 높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거의 5년에 한 반 정도는 다 재발합니다. 재발하는 게 사이즈가 크다든지 수술을 하기 전에 럽처가 되어 있다든지 젊은 너무 나이 어릴 때 수술한 경우 재발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 재발하고 그 수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클릭 OC를 쓴다든지 디에노제스트, GnRH 아고니스트 이런 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한 50% 될 거를 한 1-2%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지고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 약들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4세대 프로제스테론인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거의 주사 맞고 이렇게 호르몬 처방 보충해주고 이걸 했는데 이건 거의 우리가 써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약제들이 노무로 해가지고 이제 재발률이 1-2%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뭐 디에노제스트 이 비잔이라는 약인데 이거를 2-3년 써주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이제 수술 전에 럽처가 됐다든지 수술 중에 럽처가 돼가지고 이게 시딩이 많이 돼서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여성 호르몬 수치를 확 낮춰버려야 되니까 GnRH 아고니스트 한 3번 정도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OC를 쓴다든지 디에노제스트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이 됐다 이렇게 해도 뭐 재발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 수술은 한 번을 했으면 재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거로. 왜냐하면 훨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뭐 업투데이트 거기에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봤는데 거기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에 주로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는 거고 이게 뭐 업투데이트가 최신 뭐 치료 방식 데이트 거기조차도 지금은 뭐 이건 아무 효과도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엔 거의 이렇게 합니다. 주로 쓰는 게 사이클릭 오시하고 디에노제스트. 결국은 에스트로겐 감소를 시켜서 오뷸레이션의 맨수술이 안 되게 하고 엔도메트리움 아토피로 오게 해가지고 이제 엔도메트리움 티슈가 안 크게 하는 거죠. 사이클릭 오시는 디스메노리아 크로페인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VD 리스크가 있으니까 상황에 이제 맞춰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옷이라도 이제 4세대 프로제스테론을 쓰는 옷이가 있습니다. 이걸 주로 씁니다. 드로스피레논이라든지 디에노제스트 이게 4세대 프로제스테론인데 이거는 안드로제닉 이펙트도 좀 작고 에스테로제닉 그 액션도 작고 거의 생리적인 프로제스테론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뭐 야제나 야스민이나 이런 약제인데 이거는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디에노제스트. 뭐 이거는 뭐 대변통이라든지 뭐 제일 효과가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사이즈를 좀 감소시킵니다. 물론 사이즈가 감소됐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역할로는 뭐 에스테로겐 분비를 감소시키고 안티인플라토리, 안티프롤리퍼레이티브, 안티안지오제닉 프로퍼티가 제일 많이 쓰는 거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쓰게 되면 뭐 1년마다 BMD라든 브레스트 이거제만 하는 게 좋고 뭐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면 부정출이 제일 많이 오는데 부정출혈이 있으면 뭐 일주 끊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약제로 바꿀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미국 학계에서 이제 치료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 수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치료 방침은 어떠느냐. 뭐 이게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으면 뭐 메디컬 트리트먼트, 페비핀이 있으면 메디컬 트리트먼트, 그리고 안 되면 수술, 포스피 메디컬 트리트먼트, 재발해도 메디컬 트리트먼트. 이게 거의 요즘은 수술보다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많이 하고 여기에 보시면 퍼틸리티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거는 우리나라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 학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서저리 갈 때만 이제 퍼틸리티 프리저베이션이라는 설명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게 치료 일단 무슨 치료를 하든지 저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치료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건 해라. 혹시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약 먹고 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이건 해주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이 만든 지가 18년도에 만들어져서 뭐 OCM 이상이면 수술을 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도 우리도 지금 엔도메트리오시스 수술 1년에 뭐 3-4개도 안 하죠. 원래는 한 달에 2-3개를 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다 해야 되지만은 요즘엔 저희들도 10cm 넘어가지 않고 뭐 바이라테럴하게 있고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우선입니다. 일단 그리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이것도 오래돼서 뭐 이렇게 안 하죠. 안 하고 일단은 무조건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자궁내막증은 20, 30대 감기에 많이 발생하고 난수 예비혈이라든지 감염력 보존은 원체 위협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치료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수술은 필요한 시기에 일생에 한 번만 해라. 이게 권고되고 있고 일단 뭐 엔도메트리오시스, 아데노마이시스, 엔도메트리오시스 다 메디컬 트리트먼트 해보고 안 되면 OP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술 시 우연히 발견된 엔도메트리오시스 이런 경우는 뭐 아블레이션 해준다든지 익시전을 해주고 재발 방지약을 써주는 거고,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엔도메트리오마는 뭐 어디전이 어떤지 주 치료가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인가, 이거는 손을 안 대셔야 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